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우리 양식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훌륭한 꼭 추천하고픈 책을 한 권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명랑한 은둔자. 혹시 많이 보셨나요? 왜 이제 읽었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양식당 하기 전까지 스포를 안 하는데 참지 못하고 이 페이지를 딱 찍어서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DM이 폭발을 했어요. 아니, 이 책 뭐냐고.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명랑한 은둔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참 독특하죠. 명랑한 은둔자. 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그런 모순 표현을 썼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명랑한 은둔자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캐럴라인 랩. 네, 좀 낯선 이름이죠. 저는 처음 들어본 저자였는데 이 엄기니의 말에서 캐럴라인 랩 저자를 굉장히 잘 소개를 해줘요.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게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8페이지에 실수와 결함투성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늘 직시하고 용감하게 썼던 작가다. 본인을 직시하고 본인을 이해하려는 작가는 분명히 독자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캐럴라인 랩이 쓴 여러 권의 책을 좀 발췌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장마다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제가 딱 3가지 키워드만 뽑아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고독입니다. 랩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시간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느껴지고 굳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들 볶을 필요가 없고, 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극심한 고독이 찾아와요. 너무 외롭다. 너무 나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저도 그래요. 어떤 날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연락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여러 감정이 섞인 생활을 저는 혼자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또 그냥 뭐 짠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부럽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친구들. 랩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늘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랩의 집에 놀러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랩이 이런 글을 씁니다. 17페이지예요. 나는 친구가 잠시 벗어난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쉴 시간과 빈 시간을, 고독과 고립을 헷갈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은 그 시간을 늘 혹은 틀림없이 즐기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립과 고독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립은요, 두려움 혹은 자기 보호에 관한 일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너무 불행하다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고립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독은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고립은 무섭다. 고독은 우리가 만족스럽게 쬐는 것이지만 고립은 우리가 할 일 없이 빠져있는 것이다. 둘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랩은 이 둘의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7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물어야 할 왜는 왜 혼자 지내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바뀐다. 왜 혼자 지내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예전에는 단점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저 사람 사교성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혼자 지내지 않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고독을 잘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교 생활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이 고독에서 고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생활을 잘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아마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이런 명랑한 은둔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만끽하면서도 주변에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사교적인 활동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 함께 명랑한 은둔자가 되어보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한번 떠올려보죠. 어떤 사람이랑 정말 친했다가 갑자기 또 멀어지기도 하고, 별로 안 친했다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제가 진짜 무릎을 사정없이 내려쳤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9페이지예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우정에 좀 더 냉정해졌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친구 관계를 좀 더 쉽게 끊게 되었고, 좋은 우정과 그저 그런 우정을, 기능하는 우정과 망가진 우정을 좀 더 빨리 구별하게 되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나는 불만족스러운 친구 관계에 대한 참을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어느 순간은 저도 조금은 냉정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더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조금 멀어지는 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관계에 집중을 하고 시간을 쏟으려고 하게 됐습니다. 또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서 화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랩이 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25페이지에 화내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관련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괴로운 시기를 견뎌보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겁나면서도 때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은 그 때문이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다면 그 관계는 화를 내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없어. 내가 얘를 화를 냈을 때 그냥 신뢰만 깨질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 안 내고 조용히 끊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과 조금 더 잘 지내보고 싶다면 화를 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우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싸우고 나서 끈끈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싸우고 무조건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또 오해를 많이 하는데, 따뜻하고 뭔가 친밀하고 이래야 될 것만 같은 좀 어떤 기대치가 있기도 한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못된 거 아니야 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1페이지에 나는 내 불편한 심정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장려된 것임을 안다. 우리 문화는 여자들에게 경쟁을 덜 가르친다. 중략. 하지만 여성에게도 마음속에는 시기와 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관계에서도 그런 따뜻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치고받고 잘 싸우고 더 끈끈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랩의 이 책에는요,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여성을 향한 사회적, 외적 잣대와 평가에 대한 생각,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랩이 좀 한때는 극심한 거식증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부위를 굉장히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랩도 그랬다가 극복하고 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랩이 노를 저었대요. 노를 졌는데 이 팔에 근육이 느껴졌대요.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저처럼 이런 스웨터에 팔에 근육이 보이지 않지만, 이 근육은 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가 아는 나의 아름다움, 내가 아는 나의 만족이라는 거죠. 3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팔에서 느끼는 만족은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고, 이 점이 그 만족감을 특히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몸매에 관한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정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능력들에게서 비롯한 미적 기쁨.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정의라고 나는 믿는다. 나라는 사람의 평가를 외부의 평가, 외부의 잣대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아는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그 많이 봤던 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랑 하던 대화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테이블 아래 왜 닦어? 라고 물으니까, 남들은 이 테이블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만족을 위해 닦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어떤 해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의 관계, 결혼, 혼자 사는 것,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상실입니다. 랩의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이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진짜 찡하고 짠했습니다. 진짜 공감을 했고요. 왜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내가 뭐 부탁하면 다 어쨌든 대신 뭐 밥도 먹여주시고 나 씻겨주고 뭐 아주 깐난하기 때는 그랬고 뭐 어쨌든 다 기댈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봤는데 내가 이제 뭔가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고 딱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님 은혜의 시기가 끝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 은혜의 시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20살이 돼서 대학을 갔어요. 혹은 뭐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의 뭔가 이 둥지 안에서 내가 벗어나 좀 자유로워진 걸 느끼면서 근데 점점 이제 부모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이제 보살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끝났을 때가 온다 라면서 그때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이상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무거운 마음, 인생이란 왜 이런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느끼기도 하고 아주 시원하게 내비 또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싶네요. 123페이지에 이것이 삶임을 깨닫는데도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쉬워진다는 신화를 믿으며 자라는데 나이 드는 부모의 모습만큼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잃을 것이 많아진다. 점점 더 크고 버거운 과제가 나타난다. 실수를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삶이 더 간단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뭐 삶이 선택이 더 현명해지고 쉬워질 것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쉬워지지 않는 게 더 삶이란 생각도 들고 내비 그런 경험을 잘 또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진짜 이 책을 오늘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오히려 버벅이는 참 책이 끝나가는 게 아쉬웠고 그 넵의 글을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넵이요 42살이라는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번역가 김명남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 넵이 만약에 50대, 60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배웠을까.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절의 글을 읽을 수 없지만 넵이 경험했던 40대 이전의 삶 많이 공감하면서 나도 명랑한 은둔자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명랑한 은둔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복작 방송도 하고 이렇게 양식당 촬영도 하고 명랑하게 보냈어요. 끝나면 은둔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